안녕하세요. 부모와 아이를 이어주는 행복한 발달 커넥터 김영실입니다. 저는 언어 재활사이면서 현재는 RT 발달 중재사로 부모, 아이와 한 공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하면서 제가 건강한 에너지를 주려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것이 그림책입니다. 저는 상호작용이 어려운 아이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면 고개 숙이기, 손 흔들기와 같은 말과 행동을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인사를 해도 저를 본 채 만 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 한 권의 그림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친구 RP입니다. 어릴 때 아니면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쯤 애완동물을 키워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등등 참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기도 했을 텐데요. 이 그림책은 6살 리아와 거북이 RP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리아는 6살 생일날 거북이 RP를 만나게 됩니다. RP와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죠. 리아는 친구들에게 RP를 소개하고 선물도 주고 매일매일 이야기해주며 춤까지 가르쳐줍니다. 리아는 RP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RP의 반응은 영 별로입니다. 좀처럼 등딱지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아는 RP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차츰 RP에 대한 마음이 시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RP는 리아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 책은 RP 입장에서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RP는 리아가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하죠. RP는 발이 간지러워도 리아의 냄새가 좋아서 꾹 참습니다. 리아가 춤을 가르쳐주자 등딱지 속에서 실룩실룩 연습을 합니다. RP는 리아 때문에 웃고 또 웃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RP가 사라지면서 RP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책입니다. RP의 등딱지 춤은 RP 자신만의 표현법입니다. 하지만 리아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좀 더 크게 실룩실룩대거나 환하게 웃어야 RP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삐아제의 인지발달 개념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삐아제는 인간은 평형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 세상과 바깥 세상이 일치하면 평형화, 그렇지 않으면 불평형화 되는데 그 노력의 과정을 동화와 조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머릿속에 있는 이해의 틀을 도식이라고 하고 그 도식에 맞춰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동화, 새로운 대상에 맞춰 도식을 바꾸는 걸 조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리아의 머릿속 도식은 상대방의 행동에 크게 웃거나 반응해야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리아는 그 도식에 맞춰 RP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만약 이렇게 동화만 했다면 이 둘의 관계는 소원해지겠죠.
과연 니아는 알피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니아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구나를 알고 조절하여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관계 내에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한 상호작용이 어려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당연히 인사다운 인사를 기대했는데 아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그 아이를 보며 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날도 저를 본체만체 하자 제가 바로 아이의 표정을 봤는데요. 아이가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를 가르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가르치기 전에 아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해 줄 때 아이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발달은 평생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어른들도 끊임없이 자신만의 도식으로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하루 종일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떠한 웃는 표정도 짓지 않았죠.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은 그 친구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아주 조금씩 그 친구에게 하루에 딱 한 번씩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웃지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고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속도를 인정해주면서 저를 보여줬더니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일단 그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떤지 봐주세요.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그들도 마음을 열 거예요. 오늘도 혹 내가 누군가에게 나만의 도식으로 강요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한 번 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